거기서라도 팔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직까지는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가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겠습니까? 그러니까 유가가 좀 기승전결 유가인데요. 그렇죠, 맞아요. 유가가 뭐 가장 인플레이션의 지금 핵심이니까요. 네. 미국의 지금 뭐 이번 주 금요일 나오는 소비자 물가 같은 경우에도 4월 달보다 5월 달에 한 달 동안 소매 휘발유 가격이 7.5% 올랐어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태죠. 이거는 상승이. 우리나라도 지금 여러분들 네. 다 경험하시는 거잖아요. 네. 주유소 지나가면서. 네, 엄청나죠. 지금. 네. 그 유가가 하락하지 않는 이유가 좀 복합적입니다. 첫 번째는 앞서 말씀 나눴던 대규모 통화량 팽창이 땅에 묻혀있는 원유 가격을 뭐 구리라든지 모든 걸 포함해서 원자재 가격을 끌어올렸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오면 어쨌든 미리 사려고 하는 수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뭐 집값이 오르듯이 어떤 코인이 오르듯이 이 커머더티 가격도 하나의 자산이기 때문에 네. 실물 자산이기 때문에 돈을 푼 어쨌든 후유증을 지금 부메랑으로 받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경제 행위에는 비용이 수반되는데 네. 경기를 살리느라고 팬데믹 때 돈을 푼 게 또 미국이 GDP의 25%의 재정 지출을 하는 이 통화 재정 정책이 커머더티 상승하고 유가 상승하고 무관하지 않다. 근데 지금 테이퍼링은 끝났지만 네. 적극적인 통화 긴축은 이제 시작한 거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돈이 아직도 많이 풀려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미국 외교 정책이 그동안 베네수엘라라든지 이란, 이라크, 뭐 이런 중동 외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바이든 정부 이전부터 어쨌든 차곡차곡 쌓인 외교적인 어떤 부담들이 지금 부메랑으로 되돌아오고 그렇죠, 있다라는 것이고요. 어쨌든 리오프닝이 되니까 경제 활동이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재개되니까 한꺼번에 수요가 몰려서 네. 수요가 몰린 데다가 앞서 첫 번째 이유인 돈이 있으니까 네. 이런 부분들이 같이 가세해서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 같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미국도 지금 드라이빙 시즌인데 어쨌든 유가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좀 보복 소비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동안 못 놀러 갔는데 날씨 좋을 때는 놀러 가자. 아직 뭐 지금 그러고 있는 거죠. 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런 소비들이 이제 조금 줄 텐데 네. 아무튼 지금 현재 유가 상승도 좀 복합적인 것 같습니다. 결국 그러면 지금으로서는 뭐 유가가 잡히지 않는 이상 물가가 잡힌다고 예단하기는 좀. 네, 그래서 참 이렇게 꼬일 수가 있나 유가가. 저는 결국엔 유가는 폭락할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엔 폭락하는데 이 폭락이 경기 침체 때문에 폭락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결국엔 경기가 수요가 위축돼서 디플레이션이네요. 네, 그러면. 유가가 네. 폭락할 가능성은 굉장히 높지만 지금 투자자들이 바라는 좀 경기도 연착륙되고 유가도 좀 부드럽게 떨어지고 네. 이렇게 되기는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면 그러니까 연준에서도 그러면 뭔가 방법을 할 때 긴축을 좀 더 극단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네. 물론 우리 뭐 50pp 빅스텝은 너무나도 이제 잘 알고 있는 건데 6월 7일 저희가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간밤에도 또 패드워치 수치를 보면 또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가능성이 네. 계속 높아져요. 75bp? 이거는 또 충격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잠깐 좀 수그러들었었는데 네. 좀 다시 좀 높아집니다. 유가가 안 떨어지면 뭐 75bp 안 나온다는 보장은 없는 거죠. 그렇죠. 네. 자이언트 스텝 뭐 있을 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좀 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연준은 6월, 7월 50bp 올리고 이제 8월은 잭슨 홈 밀팅이 이제 있고 9월에 이제 금리를 이제 25bp 올릴지 50bp 올릴지 이제 네. 판단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제 8월에서 9월 FOMC 하기 전에 유가가 이제 150불, 170불 이렇게 만약에 튄다 극단적으로. 네. 이렇게 되면 9월은 75bp가 불가피하죠. 그러니까 그 말씀은 뭐냐면은 유가가 이렇게 만약에 크게 폭등하면 연준 입장에서는 뭐 찬밥 더운 밥 더 가리기 어려울 거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면 일단은 물가를 잡아야 11월 중간 선거까지 일단은 잡아야 되는 뭐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뭐 좀 펀더멘탈적으로도 무조건 잡아야 되는 그런 그러니까 수요를 어쨌든 파괴시켜서까지라도
유가를 잡지 않으면 훨씬 더 불황의 폭과 기간이 더 클 수 있고 네. 이거는 결국 경제적 비용을 의미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연준이 이제 그 비난을 피하기가 어렵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목숨 걸고 금리를 올릴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셨듯이 결국 유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게요. 얘기해 주신 것처럼 기승전 유가가 될 수밖에 네. 없는 그런 상황이고 이거를 어떻게 잡을지 이 매스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제 우리는 충격이 커지는 네. 건데 어찌 될지는 한번 봐야겠는데 점잖은 질문들 그러니까 펀더멘털 관련해서는 드렸으니까 결국 이제 제일 궁금한 그래서 우리 시장에 그러면 얼마나 영향을 줄 것인가 빅스텝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됐다고 또 해석할 수 있겠지만 또 앞으로는 어찌 될지 모르는 거고 그리고 그때 섭외 당시에 네.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반등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네. 그래서 막 2680까지도 회복을 네, 했다가 맞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좀 음봉이 길어지긴 합니다만 지금 흘러가는 흐름은 어느 구간이라고 좀 판단하세요? 저는 올해 전체가 이제 박스권 장세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장세의 성격은 좀 역실적 장세. 금리를 인상하면서 유동성이 수축되거나 더 수축될 것이다 거라는 이제 불안감에 주식에서 이제 피하거나 주식에 추가로 투자하지 않으려고 하는 네. 위험 자산을 좀 꺼리는 그런 걸 이제 역금융 장세라고 보통 하는데 네. 이제 그런 시기는 아직 금리 인상은 더 남았지만 네. 좀 포커스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실적이 나빠지는 이제 처음에 말씀 나눴던 펀더멘탈의 훼손에 대한 불안감 거기에 대한 주가 반응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더 그 변동성이 더 클 것 같아요. 지금 6월달, 7월달 장이 지금도 충분히 컸는데. 네, 통화긴축이 계속 될 거라는 불안감에 네. 이제는 실적까지도 불안감이 더 가중되니까 시장의 변동성이 좀 클 거라는 거고요. 네. 근데 이제 8월 지나서 9월부터가 이제 모르겠어요. 그거는 이제 유가에 달려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 나눴듯이 만약에 유가가 그렇게 폭등하면 리세션이 가을부터 찬바람 불 때부터 경기 침체가 시작되고 미국도 2분기 연속 뭐 GDP가 마이너스 뒷걸음질 치는 기술적 리세션이 나올 수 있거든요. 유럽은 그 전에 나올 수 있고요. 침체에 대한 전망 그 시기도 그러면 훨씬 앞당겨지는 거죠. 거네요. 훨씬 앞당겨지는 거죠. 이거는 금리 인상으로 결국엔 연준이 못한다라는 거를 이제 시장이 눈치채고. 네. 근데 물론 이제 지금 시장이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냐? 저는 그런 정도도 한 70%는 반영하고 있다. 지금 주가가. 네.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이 나오면, 그러니까 한 가을부터 경기 침체가 곧바로 나온다. 이래서 경기 끝났어. 그리고 그 다음에 2023년 무슨 2% 성장이야, 미국이. 마이너스 성장될 수 있어. 이렇게 이제 분위기가 바뀌면 한 번 더 투매가 나오죠. 네, 그건 이제 S&P 기준으로 3,800을 하향 돌파하고 3,500 정도까지 떨어지는 그 구간이고 네. 지금 배우론자들이 얘기하는 가을 폭락설이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저는 한 9월 이후에 판단해도 될 것 같아요. 이제 6, 7, 8 유가를 보고 네. 이제 눈치를 빨리 채야 될 것 같아요. 9월 이후에 국제유가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보시면서 그 이후의 전략을 좀 새로 짜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진짜 모르는 거니까 네. 뭐 그때로 미루고서라도 지금 상황만 봤을 때는 박사님 얘기를 들어보면 침체는 오긴 오는데 네. 그래도 막 이게 예전에 뭐 IT 버블을 꺼지듯이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코로나 때 갑자기 뭐 폭락을 한달치 네. 그 정도의 수준은 아니고 침체는 침체인데 우리가 어느 정도 감당 가능할 수 있는 침체는 아닐까라는 느낌은 좀 오거든요. 맞습니까? 네, 저는 그렇습니다. 그 코로나가 가지고 있는 어쨌든 경제 충격의 성격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데요. 네. 대규모 부도가 없었다. 경기 침체가 보통 빵 터질 때 금융 부실이 생기고 대규모 해고가 생기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수습되려면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거든요. 네. 1950년 이후에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에 12번의 경기 침체가 있었는데 한 10번 정도는 이제 금융 위기적인 네. 아주 심각한 침체였어요. 그러니까 약간 다 도산하고 네, 막 도산하고, 디폴트 나오고 네. 뭐 그랬죠. 네, 그런 경우가 이제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졌죠. 네. 보통 한 40% 정도 평균 빠졌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한 30%까지 일시적으로 빠졌다가 다 반등했거든요. 네. 지금 S&P 500이 연초에 4,800에서 어쨌든 30% 정도 하락을
나스닥 같은 경우에 이제 30% 찍고 다시 또 반등하고 네.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역사적 평균적으로 경기가 우악스러운 그런 침체는 아니다라고 네. 지금 사람들은 해석하고 있는 거죠, 시장은. 네. 뭐 예를 들어서 경기 침체가 오면 코스피 뭐 2,600 깨고 100 뭐 예, 깨지고 600 깨고 뭐 2,400이라든지 이렇게 네. 내려갈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약간 과매도 국면.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팔고 또 펀드가 해지되니까 우량주를 그 운용사가 어쩔 수 없이 네. 그런 환매 압력이나 이런 것들에 그냥 로스컷 당하는 거죠? 로스컷 당하고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 좋아도 팔고 네. 애플 좋아도 팔고 이제 이런 거죠. 그리고 지금 ETF가 이제 인버스가 많이 생기고 네. 또 공매도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활성화되기 때문에 이제 공매도 어떤 수급적인 요인 이런 것들이 짓눌러 가지고 네. 한번 과매도 국면에 가는 거지. 네. 그거를 페어밸류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네, 그거는 이제 사야 되는 시점이지. 네. 코스피가 2,400까지 예를 들어서 떨어진다. 네. 그러면 2,000 가니까 거기서라도 팔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직까지는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 상태는 사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진짜로 기가 막힌 게 코스피가 한 2,650까지 오니까 개인들의 매수세가 오히려 탄력이 살짝 꺾이고 네.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순매수세로 좀 돌아서는 현상들이 네. 나타나더라고요. 가치주 쪽에서 너무 좀 매력적인 종목들이 많은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시장에서 이런 얘기 하거든요. 개인들 버티다 결국 내다 팔 때 그때가 저점이고 그때 사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지금이 그런가? 싶기도 하고 그러면 난 사야 되나? 근데 이것도 개인의 생각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면 그게 끝물이 아니었어 라는 걸 뒤에 깨닫게 되는 건데 지금은 그러면 좀 매수 시기로 봤을 때는 적당하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좀 더 기다리는 게 맞다고 보시는지 어떤 판단이세요? 지금은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것 같아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어쨌든 현재는 완만한 경기 연착륙으로 갈 가능성이 한 3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아까 말씀 나눴듯이 유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급격한 리세션으로 경착륙으로 갈 가능성도 그 경착륙의 시기도 내년 중반이 아니고 뭐 한 두세 분기 앞당겨질 가능성. 네. 저는 정상적이라면 내년 하반기에 이제 전 세계가 경기 침체에 들어가기 때문에 앞으로 한 1년 정도의 충분한 시간이 남아있다. 네. 그래서 박스권이다. 이 정도는 주가가 좀 반영하고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이제 유가가 안 도와줘서 뭐 일찍 경기 침체가 오고 일찍 온다라는 것은 또 경착륙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결국 연준이 인플레이션 앞에 무릎을 꿇는 사건이기 때문에 네. 전 세계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한테 잘못했어. 그래, 우리 그만하자. 그 대신에 경기는 침체야. 네. 그러면 인플레이션은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경기는 침체다. 그러면서 이제 경착륙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잡히는 거죠, 결국은. 제일 안 좋은 시나리오가 한 30-40% 있다라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컨빅션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아니라고 지금 무조건 사야 된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지금은 어쨌든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될 거라는 거고 현금 비중을 어느 정도 높게 가져가면서 조금 눈치를 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차트만 보고 있으면 내 통장에 돈이 있을 경우 사고 싶은 여러분들의 욕망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차트만 봤을 때는 매력적인 종목들이 많이 보일 수가 있는데 지금은 불확실성이 너무 크고 국제유가는 진짜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어떤 자리만 놓고 확신적인 매수를 하기에는 지금은 좀 힘들지 않을까, 좀 보수적으로 가져가자라는 얘기까지 해주셨으니까 여러분들도 좀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서 시장 대응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어떤 가정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드려도 사실 뭐 답변은 계속 비슷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장 이야기는 그러면 이 정도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요.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한 번 더 모시고 한번 얘기를 그때 시장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